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서울님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블루웨이브님, 여기 부산인데 요즘 어르신들 화 많이 났음. 부산 쪽도 사실은 이게 분위기가 윤석열한테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부산 쪽에 이번에 득표율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민주당 지지표, 그러니까 민주당 득표율이 45%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역구에서 그렇고요.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지지 비율이 국힘당을 월등히 앞섰다고 해요. 10%가량 앞섰다고 합니다. 오히려 3% 정도 앞섰다고 하면 제가 착각했네. 3% 정도 앞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을 합치면은 지금 민주당이 국힘당을 압도하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부산 역시도 윤석열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녹록한 그런 상황은 아니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민님께서 그래도 부산의 총선 결과는 실망스럽죠. 예, 저도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조금만 더 했더라면 몇 석 더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블루웨이브님, 영수회담 때문에 화가 많이 났다고요? 자, 영수회담 때문에 화가 났다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확 치고 나가는 바람에 그게 열받은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렇게 확 치고 나가는데 윤석열이 제대로 대응 한번 못하고 쩔쩔 매면서 끌려다녔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한동훈 복귀 임박입니다. 이미 시작된 언론 플레이. 자,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한동훈은 결국 복귀할 것이다. 복귀 안 할 수가 없다. 당장 한동훈 특검을 하게 될 것인데 그 한동훈 특검 누가 막아주겠는가? 한동훈 지 스스로가 막지 않는 이상 아무도 막아주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해야지 한동훈 특검을 막을 수 있는가? 결국 한동훈은 당대표로 복귀하는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무엇보다 몇몇 언론에서 한동훈한테 올인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윤석열에 대해서는 은근히 계속 까거나 또는 대놓고 까는데 한동훈에 대해서는 계속 우호적인 기사를 내놓고 있더라. 특히 조선일보가 그러하더라. 중앙일보는 윤석열 쪽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동아와 조선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한동훈 쪽에
목을 메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배팅을 그쪽으로 한 것 같아. 이들은 언제가 됐든 한동훈이 복귀하기를 바랄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조만간 될 것 같긴 한데 한동훈 역시도 복귀를 하고 싶을 거예요.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시기가 생각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맨 처음 우리가 예측했던 것처럼 6월 말 7월 초, 좀 늦으면 8월에 있을지도 모르는 국힘당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왜? 이미 언론 플레이도 시작했더라. 근데 참 대한민국 언론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요즘 보면서 제가 참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아니, 한동훈 뒤통수, 전화 거는 뒤통수가 뭐라고 그걸 그렇게 대서특필을 합니까? 자, 한동훈이 전화 거는 모습이 우연찮게 포착이 됐다고 하죠. 누군가가 SNS에서 한동훈의 뒤통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게 순식간에 쫙 퍼져가지고 언론에 보도를 탔어요. 그 SNS를 올린 사람이 그닥 유명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인이 올린 SNS인데 이렇게 쉽게 순식간에 쫙 퍼져나갔다는 것은 약간 의도성이 있어 보이고 기획이 되지 않았냐 하는 의심 폴폴 풍기게 됩니다. 자, 여하튼 뭐 그랬든가 말든가 언론이 굳이 그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해주는 이유는 뭘까요? 예, 언론 플레이입니다. 한동훈은 지금 복귀를 위한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 겁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언론에 이런 게 보도가 됐습니다. 김은국한테 한동훈이가 전화를 했대요. 자, 김은국이 투덜댔다고 하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총선 기간에 띄워줬는데 세상에 밥 한 번 먹자라는 전화가 없더라. 방송에 나서 투덜투덜 했나 봐요. 자, 그런데 투덜투덜 하자마자 한동훈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유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도가 굳이 될 필요가 있나? 이 가십거리 아닌가요? 이런 가십거리가 이렇게 열심히 대대적으로 보도된다. 자, 이것도 왠지 기획 냄새가 풍기죠. 자, 그런데 이 보도가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런 보도가 납니다. 자맹 한동훈 20일 만에 자택 인근 포착, 목격담에 설왕설래. 아니, 딴 데도 아니고 지네 집 부근에서 목격됐다고 이게 뭐 설왕설래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목격됐나 보지. 그런데 지금 이 한동훈한테 이 아주 목을 메고 있는 몇몇 언론들은 이게 엄청난 기사거리인 양 지금 기사를 반복적으로 쏟아내고 있죠. 이게 기사거리야 싶은데 기사거리 도대체 기사거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이게 뭐라고 막 쏟아내고 있어요. 자, 심지어 어떤 수준까지 나왔느냐? 첫 목격담에 한동훈 뒷모습도 멋있어래. 이게 멋있는 뒷모습인가? 도저히 그렇게 안 보이는데? 자, 이런 보도까지 나갑니다. 심지어 국민 믿고 컴백을 라는 댓글이 달렸다라고 보도를 해요. 아니, 이게 뭡니까? 장난치십니까? 이런, 글쎄, 뭐 거의 비이성적으로 설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한테, 뒷모습도 멋있어. 국민 믿고 컴백을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언론은 뭐라고 보도를 했을까요? 개딸들이 미쳤다는 식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또 개딸들 이재명 뒷모습에 발광, 뭐 이런 식으로 기사 쓰지 않았을까요?
왜 똑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보도를 할까요? 개딸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행동을 하면 그 하나를 끄집어내가지고 씹어먹지 못해 안달이면서 이재명 대표 지지하면은 개딸 하면서 쌍욕을 하면서 왜 이건 뭔데? 이건 한똘인가? 한동훈 추정하는 또라이야? 한똘 이렇게 불러야 되나? 한똘? 예. 자, 이런 기사를 쓴다는 것 자체가 되게 역겹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이게 단순히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스러운 기레기들의 토사물이라는 생각보다는 이거 의도적으로 뿌렸구나. 또는 이게 보이지 않게 한동훈을 띄우려고 하는 세력들이 작정하고 덤볐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이 직접 개입을 안 했을 수도 있어. 한동훈 직접 개입을 안 했지만 한동훈 주변에 몰려있는 여러 그 잡것들이 이런 걸 만드는 거죠. 왜? 걔네들은 한동훈을 띄워서 한동훈이 정권을 잡게 해야지 지들한테도 떨어지는 게 있을 거거든. 자, 딱 그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여튼 간에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서 이런 보도가 나왔든 간에 요거는 사실은 한동훈을 위한 언론 플레이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한동훈의 복귀를 종용하거나 한동훈의 복귀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아니 복귀를 위한 사전 포석 작업으로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코미디지만 일종의 블랙 코미디인 거죠. 국민을 개, 돼지 취급을 하면서 웃음기를 남기게 하는 참. 자,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바로 한동훈의 복귀를 위한 언론 플레이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뭐 이 정도 가지고 굳이 한동훈의 언론 플레이, 복귀를 위한 언론 플레이라고 말할 수 있나? 그거 좀 과장이나 오바 아니냐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정치인한테 가장 무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잊혀지는 겁니다. 한동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이 지금 제일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잊혀지는 거죠. 게다가 한동훈은 지금 한동훈 특검이 거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대로 가면은 앞으로 두세 달 이내에 적어도 한동훈 특검법이 발의는 될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패스트 트랙 지정을 통해서 6개월 뒤 우리 한동훈 특검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관건은 누가 국회의장이 되느냐, 국회 법사위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고 기간의 장단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특검 발의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조국 혁신당은 한동훈 특검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기로 했고 아마 1호 입법으로 내세우지 않을까. 보기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이 한동훈 특검을 1호 공약, 아니 1호 법안으로 내세우게 된다면 그 의미가 상당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보자면 한동훈 복귀가 더 시간을 끌면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한동훈 특검 이 법안이 상정되기 전에 혹은 발의되기 전에 이미 복귀 선언을 해둬야지 아마 자기가 우리 유리한 고지를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한동훈 특검법이 발의되고 난 다음에 한동훈이 복귀를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한동훈 자기 특검이 자기가 수사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렇게 기어 나오나 보다 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정반대로 특검법이 발의되기 전에 한동훈이 복귀 선언을 해버린다면 아마도 한동훈은 이런 생각,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내가 복귀하니까 내 복귀를 막으려고 빨갱이들이 특검법을 발의했다라고 하는 거죠. 언론 플레이에서 훨씬 유리한 고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한동훈은요, 22대 국회가 빠르면 개원하기 전에 복귀 선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언론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죠. 22대 국회 아마 이달 말 5월 29일부터 시작입니다. 5월 29일 날 시작한다고 해서 뭐 곧바로 뭐 발의가 되는 거나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늦어도 5월 달 안에 복귀 선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자,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야, 지금 국힘당 내부에서 한동훈을 쳐내려고 하는 시도가 진행 중이지 않냐. 그러니까, 한동훈 복귀 어렵지 않겠니? 설마 그게 가능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분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바로 이거죠. 한동훈, 국힘당에서 한동훈을 비롯한 총선 백서를 낸다고 하잖아요. 이 총선 백서에 한동훈이 과연 도움이 됐느냐라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이 혼자서 이렇게 연설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그게 좋았다고 생각하세요? 라는 얘기도 여기 포함된다고 하죠. 자, 이 보도를 보고 많은 분들이 야, 국힘당에서 한동훈 쳐내려고 하나 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총선 백서 이걸 누가 만든다? 예, 조정훈이 만든답니다. 조정훈이 누구? 예, 한동훈이 영입한 애 아니야. 예, 그죠? 한동훈이 운동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운동권을 척결해야 되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끌어넣었던 사람이 조정훈이죠. 이 조정훈이 이 총선 백서를 만든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만들까요? 아니면 진짜 이 총선 백서가 한동훈을 까기 위한 한동훈한테 총선 패배의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쓸까요? 아니면 아니야 그래도 한동훈이니까 이 정도 했어 라고 할까요? 제가 볼 땐 두 번째 같거든요. 더군다나 조정훈이 저런 걸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분위기는 한동훈이 복귀할 수 있도록 여기저기에서 포석을 깔아주는 그런 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네. 물론 지금 국힘당 내부 사정은요 복잡합니다. 이 총선 백서 부분만 해도 그래요. 이게 조정훈이 나서가지고 한동훈은 책임 없다. 한동훈이었으니까 이 정도 했어. 라는 식으로 한다면 총선 패배의 책임은 결국 누구한테 갑니까? 윤석열한테 가요. 윤석열은 한동훈한테 뒤집어 씌워야지 자기가 살 수 있는데 지금 한동훈은 그러기 싫다고. 싫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한동훈 사이에 미묘한 갈등의 흐름이 있고 실제로 한동훈 주변에 사람이 몰려있는 것도 있고 윤석열 주변에 몰려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석열 주변에 몰려있는 사람을 신핵관이라고 하고요. 한동훈 주변에 몰려있는 사람 한핵관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신핵관과 한핵관 얘네들이 현재 지금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이죠. 파워게임입니다. 그런데 또 국힘당 내부에서는 둘 다 틀렸어.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나 아니 솔직히 말해서 니들 한 몸이고 한덩이 아니냐. 샴 쌍둥이 아니야.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가 어딨어. 똑같은 놈이지. 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이 윤석열 아바타지 라고 할 겁니다. 그럼 뭡니까? 또 다른 세력이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윤석열 한동훈 다 싫어. 어떻게 보면 국힘당의 구주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또 한 뭉탱이가 있어요. 결국 세 뭉탱이로 나눠진 것이고 이 세 뭉탱이가 치열하게 지금 암중모색을 하고 있다. 지금 이들 사이의 권력 다툼이 표면화되고 있지는 않으나 이 권력 다툼이 점점
쌓여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앞서 설명했지만 국힘당은 현재 지금 삼국지 상태인 거죠. 자, 따라서 이 총선 백서 같은 경우도 바로 이 국힘당 내부의 이 세 세력, 삼국지 상태의 그 국힘당 세력의 이런 갈등을 잘 어떤 정도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내용이 어떻게 되겠느냐, 뭐 또 결국 누구 책임으로 몰아가게 될 거냐, 이런 뭐 얘기가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분위기는 한동훈의 복귀를 위한 포석이 착착 놓여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죠. 그러면 윤석열은 어떻게 할 것 같아? 어떻게 할까? 한동훈이 복귀하는 걸 윤석열은 좋아할까? 싫어할까? 자, 삼국지라고 그랬는데 그 세 세력 중에 과연 윤석열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저런 의문점들이 생기죠? 네, 그 얘기는 제가 다음 주제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